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40년대 우리 민족 또는 중국 세력과의 항일연합 전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로 중국 관내 지역의 민족연합 전선을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조선의용대의 활동, 세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비, 네 번째는 한국광복군의 활동입니다. 그럼 먼저 중국 관내 지역의 민족연합 전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1931년 일본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주로 쳐들어가 만주를 점령한 만주사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주사변이 발발하게 되니까 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더더욱 크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감시와 탄압을 피해 독립운동단체의 대부분이 이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 관내라고 하면 만리장성 서쪽 끝에 자위관과 동쪽 끝에 사나이관 이남 지역으로 대체로 중국 본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단체가 이 중국 본토라고 쓰이는 관내 지역으로 결집을 하게 되니까 노선을 뛰어넘어 함께 힘을 모아 항일 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결과 민족주의 계열의 지청천 조소왕, 사회주의에는 김원봉 등이 모여서 1935년 민족혁명당이 결성 창당되게 됩니다. 그럼 이 민족혁명당의 활동 결과와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에는 김구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은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당에서 김원봉의 의열단 계열이 당을 주도하고 다른 의견들을 무시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민족주의 계열의 조소왕, 지청청 등은 이 민족혁명당 또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권을 장악한 김원봉은 이 당명을 조선을 추가하여 조선민족혁명당으로 1937년에 개칭을 하게 되는 결과와 한계를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한 뭔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1937년 7월에 중국과 일본의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좌파 계열,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자 계열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1937년에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좀 단체들의 이름이 비슷하고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과 활동을 중심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되게 되고 이 단체에서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 산하부대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로 1938년에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되게 됩니다. 이 군대에는 총대장이 김원봉이었는데 그 활동을 보면 주로 전방에서 일본군과 싸우기보다는 후방에서 이 중국 국민당의 군대라고 쓰이는 국민혁명군을 지원하여 후방 공작 활동,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에서 활약을 하는 조선의용대였는데 이런 의용대가 이후 어떻게 분리되고 발전해 나갔는지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용대의 한 70%, 이들은 맨 처음에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나중에 1940년, 1940년이 되면 한 316명까지 그 세력이 불어나게 되거든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었는데요. 이렇듯 300명 중에서 약 70% 정도가 화베이, 즉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뭔가 조선의용대가 후방에서, 전방에서 싸우고 싶은데 후방에서 싸우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화베이, 이 화북 지역은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으며 또 화베이 지방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을 하면 더욱더 전방에서 일본군과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70% 정도가, 약 200명 정도가 화베이 지방으로, 화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1941년에 화북 타이양 산으로 이동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 결성되게 되고요. 이들이 여러 활동을 진행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팔로군과 함께 일본군과 맞서 싸운 호가장 전투,
고안전투. 자, 그리고 또 반소탕전에서 전방에서 자, 크게 싸움을 하고 자,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를 할 수 있는 이 조선 독립동맹의 자, 산하 부대로 들어가 1942년에 조선의용군으로 자, 개편되게 되고요. 나중에 조선의용군은 자, 8,000명까지 항일 무장투쟁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를 할 수 있는 자, 8,000명까지 늘어나고요. 나중에 6.25 전쟁 때 자, 인민군의 주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 김원봉 등은 자, 화웨이로 이동을 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원봉과 그 반대 세력이 네 분이서 다 썰도 있고요. 아니면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뭔가 발전 단계로 일부러 이들을 화웨이로 먼저 보내고 김원봉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 못 따라갔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김원봉 등 화웨이로 이동하지 않은 30% 정도, 약 100명 정도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에 1942년에 합류를 하게 되어 한국광복군 전력 강화에 기여를 하기도 하고 김원봉은 나중에 부사령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침체되어 있던 이 임시정부에서 윤봉길 이전 이봉창 의사의 의거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큰 활력을 얻게 되고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큰 지원과 이런 지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김구 그리고 또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을 탈퇴했던 조소왕, 지청청 등의 민족주의 계열이 결집을 하여 충칭에서 이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정당으로 집권 여당으로 1940년에 한국독립당을 창당합니다. 여기 있는 한국독립당은 앞에서 한국독립군, 한국독립당 이런 1930년대와는 조금은 다른 단체입니다. 이름이 같다 아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40년에 한국독립당이 창당되게 되고 나중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1940년에 충칭에 40년 9월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고 헌법을 개정하여 이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40년에는 아까 앞에 나왔던 임시정부 산하부대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게 되고요. 총사령관에는 지청천, 참모장에는 이범석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편입을 하게 되는 1942년의 일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1941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당과 군대를 갖춘 정부로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군의 기원이 되는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설을 보면 1940년에 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임시정부가 창설을 했고요. 총사령관에는 지청천, 이후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계열이 들어왔을 때는 부사령관에 김원봉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포로신문, 정보 수집, 선전 활동 등을 수행을 했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1941년에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함께 싸워보자 이런 포고문을 던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광복군이 2차 세계대전의 영국, 미국 등 연합군의 일원으로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영국군의 요청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그리고 또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됐고 그리고 또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기획을 합니다. 하지만 일제 항복으로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고요. 1945년에 일 한국광복군의 수는 한 564명쯤 됐다라고 합니다.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라기보다는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리틀보이 펜맨이라고 하는 원폭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일본 대노가 항복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항복을 했다. 우리 독립군들, 우리 독립운동 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미국의 원자 폭탄으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이전의 독립운동가 오늘 배운 이런 독립군들의 활동이 없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분과 정통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연합군들이 아마 물을 거거든요. 생각할 거예요. 야, 한국, 너희 광복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럼 저희가 아무 말도 못한다면 그냥 일본 식민으로 살았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생길 수가 없고요. 생겼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광복을 하기 위해 독립을 하기 위해 활동을 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셨고 활동을 해주셨고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중에 광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이만큼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해주셔서 세워진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건데 표가 좀 복잡해요. 자, 하나하나씩 오늘 배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5년에 만주 탄압을 피해 만주로 들어온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들이 연합을 하여 1935년에 민족 혁명당을 결성을 합니다. 나중에 지정천 조소왕이 점차 이탈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1937년에 김원봉이 당권을 장악해서 조선 민족혁명당으로 발전을 시키고요. 나중에 중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니까 조선 민족혁명당 중심의 좌파 계열이 모여서 1937년에 조선 민족 전선연맹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대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노란색 테두리가 군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1938년에는 그 산하 부대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되게 되고요. 총대장에는 김원봉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뭔가 후방에서 싸우는 것에 불만을 품은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싸우고 싶은 또 화북 지방의 빵빵한 인력 자원을 받고 싶은 이런 세력들이 화북 지역으로 화비로 이동하여 1941년에는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1942년에 사회주의 계통의 독립운동 단체였던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1942년 조선 의용군으로 발전하게 되고 여기에는 김두봉, 김무정 이런 사람들이었으며 조선 의용군은 나중에 인민군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이 1940년에 중경이라 할 수 있는 충칭의 중국 국민당을 따라 정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충칭 임시정부의 집권 여당으로 1940년에 지청천 조소와 김구 등이 연합을 하여 한국 독립당이 있었고요. 또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로서 1940년에는 우리 국군의 모티브를 할 수 있는 한국 광복군이 결성이 되었는데 1942년 김원봉 때 화베이로 이동하지 않았던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았던 잔존 세력들이 한국 광복군에 들어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 40년대 항일 연합전선을 형성을 하여 일본에 맞서 싸웠던 그런 활동들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국 또는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